333 프로젝트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어업인 농어업 경영 정보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를 체크하고 재배 작물, 가축 종류, 양식 어종에 대해서 예시처럼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농업인, 어업인 종류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청년 농어업인, 귀농, 귀업, 후계농업인, 여성 농어업인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주사업장 소재지는 농지나 축사, 양식장 위치의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업 소득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매출액을 작성해주세요. 순소득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농어업의 소득은 농업, 어업 관련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체험농장이나 농수산물 가공품 판매 소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소득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면 직불금과 같은 보조금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농어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을 작성해주세요. 전년도 총소득은 4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영장부 기록 여부, 보조금 수혜 내역, 기타 현황을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컨설팅 희망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1개에서 3개 정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가 소개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농업, 어업 경영 현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력 재배 품목은 무엇이고 매출액은 어떤지,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등 농어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거나 특이사항이나 애로사항, 우수한 사례 등에 대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가 세부 현황 작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농어업 경영 현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 시군명을 작성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신청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농어업 경영 현황에서 작성할 내용은 시설 규모, 생산량, 판매 경로, 매출액, 영농 경영, 경영상 약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 규모 등 내용은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영상 약점에 대해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상 약점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약점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해서 농어업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경영상 약점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농작물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기술이 부족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낮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농수산물 가공품 관련 사항입니다. 가공품 생산, 품질, 유통, 판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처럼 농업인, 어업인별로 다양한 애로사항과 경영상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과 컨설팅을 받고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사업 참여 필요성에 대한 작성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참여 필요성은 본인이 경영상 약점인 부분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야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생리장애, 재배 기술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 현황과 재배 애로사항에 대해 작성하시고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과 사유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체험농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험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애로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방문객이 적어서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체험 프로그램이 단조로워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컨설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시입니다. 농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온라인 판매, 직거래 판매 등 현재 직면해 있는 애로사항과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여섯 번째 예시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공품의 생산, 유통, 판매, 홍보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일곱 번째 예시입니다. 농작물 품종 갱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품종 갱신이 필요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예시입니다. 농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경영 컨설팅 관련 사항입니다. 농작물 재배 품목이 다양하여 노동력 부족하거나 잉여 농경지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재배 작물을 시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유를 작성해주세요. 여기서 살펴본 9가지 예시 이외에도 농업인, 어업인이 컨설팅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번. 사업을 통한 농업 경영 목표에 대한 작성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영 목표는 농업 소득 향상 목표와 같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경영 목표에는 소득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또는 수치를 작성해주세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재배기술 등 컨설팅을 받고 수확량을 늘려 농업소득을 2,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체험농장에 대한 운영 개선을 통해 농업 관련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을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험농장 수익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를 경영 목표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생산량과 판매액을 작성하고 온라인 판매액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번째 예시. 농수산물 가공품 판매를 통해 농업 부가소득 증대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시. 품종 갱신으로 생산량 증대 및 품질 향상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가지 예시를 살펴보았고, 예시 외에도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업인, 어업인의 개인별 경영 목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농업인, 어업인의 우수 사례 확산, 주변 농어업인들에게 우수 사례 전파, 지역 농어업 발전에 대한 기여할 사항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컨설팅 이후에 농어업 경영에 한 단계 더 발전하거나 도전할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다양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농업인, 어업인 개인별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